네, 그럼 어디서부터 이 리크루터를 사용하면 좋을지, 우리 회사의 채용 담당자로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제안드리는 베스트 프랙티스 워크플로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리크루터 내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안에 저희가 인재 서칭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채용 공고도 올려서 지원자도 같이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다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 가지 필터들, 그리고 260만 명의 국내 멤버 프로필, 전 세계 8억 명 이상의 멤버 그 프로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탤런트 인재 풀을 만드시고 소싱을 하시는 인재 검색을 하시게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파이프라인 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발견한 좋은 퀄리티 있는 인재를 파이프라인 탭에 따로 모아서 쇼트리스팅한 그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다음 스텝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에 모인 인재들한테 이제 드디어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 포지션을 소개하시고 제안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팀 내에 다른 채용 담당자 혹은 현업에서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시게 될 하이어링 매니저 분들과 리크루터 내에서 협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전달을 드려봤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 링크드인 리크루터를 성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조금 같이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퍼널이라 그러죠. 요 깔때기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접근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가장 하단에 있는 내가 지금 뽑아야 하는 그 포지션 수를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컨버전 레이트를 통해서 인메일은 몇 개를 보내야 되는지 프로필 쇼트리스팅은 파이프라인으로 얼마나 구축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인재풀 그 제너럴한 인재풀을 어느 정도 좀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컨버전 레이트 중에 acceptance rate이 있는데 이거는 인메일 acceptance rate이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글로벌 인사팀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사용했을 때 healthy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수치를 여기 넣어둔 건데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인메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어트랙티브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쓰실 수 있는지도 같이 다뤄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인메일 acceptance rate이 좀 올라가면 그에 따라 그 위에 퍼널에 있는 그 숫자도 조금씩 덜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전달드린 팁도 한번 현업에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데모로 넘어가서 요 내용들이 실제 리크루터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잠시 슬라이드를 멈추고 제 리크루터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리크루터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보이시면은 보인다고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잘 보이면 바로 데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리크루터를 접속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링크드인에 접속하셨을 때 오른편 상단에 있는 리크루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요 기업용 솔루션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일 본인이 어드민 액세스를 가지고 있다,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른편 프로필 사진 아래에 어카운트 센터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편집하시고 새로운 유저를 추가하시는 등의 라이센스 어레인지먼트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내용은 저희가 한국어 자료로 가이드를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 저희가 세션 끝나고 어드민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이제 리크루터라는 요 로고가 보이시고 요 화면을 그대로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가 이 어떤 하나의 포지션을 채용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가셔서 Create New를 통해서 바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게요.
요새 사실 그 여러 고객분들, 여러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면서 저희 마켓 내에 개발자 채용, 테크 인력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여러 이제 인사팀, 채용팀 분들이 개발자 채용 너무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는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냥 시나리오도 요 개발자 채용을 기반으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임의로 이렇게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요 다음 섹션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비저빌리티를 설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private, public이 있고요. private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만드신 분 그리고 프로젝트 오너가 이 프로젝트에 초대를 하신 분들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퍼블릭은 리크루터나 이제 여러 협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만 있으면 접속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협업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저빌리티 세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텝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dd a job post. 채용 공고를 바로 올리실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만약에 아직 채용 공고가 뭐 준비가 안 됐거나 아직 올리지 않고 그냥 바로 소싱 먼저 해야 된다. 인재 검색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create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데모에서는 여기 계신 거의 많은 모든 분들이 채용 공고도 같이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채용 공고 올리는 방법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add a job post로 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인 채용 공고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채용 공고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인사팀 여러분들이 이 채용 공고를 올리실 때 뒷단에 그 타겟팅 설정을 하실 거예요. 이 공고가 타겟을 해야 하는 인재풀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채용 공고를 올리시면 링크드인 내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막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채용 공고가 가장 렐러번트한 타겟 인재풀 앞에 놓아질 수 있도록 광고를 계속 돌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 공고의 퍼포먼스는 내가 타겟 설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하는지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타겟 설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해서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네, 아마 요 채용 공고 올리시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회사가 떠 있을 거고요. 저는 요 데모 회사 페이지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넣어놓은 기본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하나의 최적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잡 타이틀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타겟팅 디테일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잡 타이틀 설정을 할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 채용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드롭다운 리스트를 통해서 링크드인이 생각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저희 템플릿, 광고 템플릿에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 잡 타이틀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 리스트에서 고르셔야 가장 최적의 퍼포먼스를 이제 예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골라 보시고요. 국내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잡 타이틀을 이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설정했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잡 타이틀에 국문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나은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려면 항상 이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후보자분들이 또 많은 그 직장인분들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채용팀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책들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유연한 근무 제도가 되게 트렌딩하고 있잖아요.
그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온사이트 직업인지 온사이트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재택도 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인지 아니면 풀 재택인 리모트 워킹인지 이 내용들을 설정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섹션을 최근에 추가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 로케이션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타겟팅 설정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직군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스탠다드한 잡 타이틀을 선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가장 최적화해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잡 펑션 3개는 기본으로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X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같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또 요 템플릿된 잡 타이틀을 설정을 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인더스트리를 몇 개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예를 들어서 핀테크 회사다. 그럼 핀테크 회사에서 찾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면 인더스트리에 3개를 넣으실 때 하나는 내가 속한 인더스트리를 같이 한번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T와 인터넷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파이낸셜 서비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알고리즘이 조금 더 정교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고요. 잡 펑션 직군과 그리고 산업군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3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데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고객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요 내용에 하나 혹은 2개만 선택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항상 3개를 맥시마이즈 하셔서 사용해 주셔야 저희가 도달될 수 있는 인재 풀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employment type과 seniority 레벨 또한 골라주시고요. JD 같은 경우에는 갖고 계신 국문 JD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한 JD를 기반으로 저희가 스킬 키워드는 뽑아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드릴 예정인데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관련된 스킬을 이제 적어주시면 한 번 더 정교화해서 알고리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지원서를 받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링크드인 채용 공고에 타겟팅을 당해서 이 후보자가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경우는 링크드인 바로 지원이에요. 그래서 후보자가 링크드인에서 그냥 바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레주메를 어태치함으로써 지원 과정이 끝나게 되는. 그리고 채용팀은 이 리크루터 프로젝트 내에서 지원자의 리스트가 쌓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혹은 ATS를 사용하시거나 내부 채용 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2번째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2번째 그 빈칸에 여러분들의 채용 사이트에 있는 채용 공고 리스팅 URL을 넣으시고요. 그럼 어플라이 버튼을 후보자가 클릭했을 시 새로운 탭이 열리면서 채용 사이트로 리다이렉션이 되면서 거기서 직접 채용 지원서를 보실 수가 있고 지원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2번째 옵션을 선택했을 때 프로젝트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당연히 링크드인 내에서 지원서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지원 내역은 링크드인 통해서는 확인하실 수 없는데 저희가 어플라이 스타터라는 좋은 툴킷을 하나 드립니다. 어플라이 스타터 안에 들어와 있는 프로필들은 링크드인 채용 공고에서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신 분들을 따로 모아둔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라이 스타터에는 되게 스트롱한 후보자가 있는데 실제 지원 내역에는 그 후보자가 지원을 완료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면 인메일 기능을 통해서 그 후보자분과 직접 대화를 진행해 보시고 포지션을 제안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링크드인에서 바로 지원을 사용하시면 스크리닝 퀘스천이라고 해서
그 필수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스킬이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필터링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이제 포지션의 스타트 데이트를 정하는데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후보자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달아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커스텀 퀘스천에 대한 커스텀 퀘스천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국문으로 작성하셔서 여기서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요 커스텀 스크리닝 퀘스천을 달았을 때 저희가 아이디얼 앤서를 yes로 클릭하면 yes로 클릭한 사람들 그리고 no로 클릭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no를 클릭해도 지원서는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no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프로젝트 내에서 아카이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조금 더 렐러번트한 후보자분들, 지원자분들만 좀 리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링크드인 바로 지원 사용하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채용 공고에 채용팀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같이 걸어둘 수 있는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채용팀의 프로필이 걸리게 되면서 이 후보자가 실제 지원 과정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프로필로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신기능으로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제 비대면 인터뷰 그리고 폰 스크리닝 인터뷰가 더더욱 팬데믹 시대에는 많아지면서 링크드인 상에서 자동으로 폰 스크리닝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퀘스천 리스트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제너럴한, 되게 일반적인 폰 스크리닝에서 물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요 퀘스천을 달고 이제 지원자 리뷰를 하실 때 지원자가 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전에 한번 폰 스크린 인터뷰를 빠르게 진행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지원자 리스트에서 비디오 인트로 요 퀘스천을 따로 1대1로 보내실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원자가 그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요 퀘스천을 보고 자신의 이제 답변을 비디오로 짧게 리코딩을 해서 보내시는 방법 혹은 비디오가 여의치 않으면 텍스트 형태로 작성하셔서 보내시는 방법 두 가지 다 가능해서 조금 더 빠르게 폰 스크리닝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옵셔널이라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또 링크드인 스킬 어세스먼트도 저희가 최근에 추가한 기능인데요. 요거는 마켓에 좀 스탠다드하게 통용이 되고 있는 테크 스킬들 여기 보면 자바가 예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인사팀 채용 담당자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링크드인 프로필을 봤을 때는 자바에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링크드인이 조금 베리파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이제 스킬 어세스먼트 짧은 테스트 같은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바 스킬을 정말 베리파이 하고 싶은데 조금 링크드인의 힘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이 후보자한테 스킬 어세스먼트 또 초대장을 따로 보내셔서 이 사람이 자바 스킬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게 리크루터한테 노티피케이션이 오게끔 하는 요 내용도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요 채용 공고가 라이브가 되면서 이제 저희 광고 알고리즘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채용 공고를 타겟 인재 풀 앞에 놓아줄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Q&A를 좀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하나의 Q&A가 검색 시 스킬에 많은 스킬을 넣는 경우 모든 스킬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 위주로 노출되는 건가요? Required optional skillset에 따라 따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아까 그 스킬에 들어가는 거는 5월 값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중에 하나가 있으면 매칭이 돼서 저희 채용 공고가 일단 우선적으로 광고가 되어지는, 네, 알고리즘이고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채용 공고의 required optional skillset에 대한 그 구분은 없지만, 제가 이제 권장드릴 수 있는 건 필수로 가지고 있는 걸 필수 스킬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스킬을 항상 우선시 하셔서 네, 그 스킬 섹션에 달아두시면 조금 더 타겟팅된 어프로치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바 테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테스트 폼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기술 테스트가 있으면 사실 그거는 그냥 채용 프로세스 그대로 기존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스킬 어세스먼트는 아직 내부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링크드인에 힘이 좀 필요하신 고객분들의 하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능이라서 커스터마이즈는 불가능한 기능이라 네, 기존 내부에 사용하시던 게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에 해당 포지션의 하이링 매니저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싶다. 이 내용을 제가 데모하면서 커버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보이는 세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올렸을 때 Archive Out of Country Applicants라는 이제 요 팝업이 뜰 거예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한국 베이스 롤로 올렸는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원자가 발생할 시 자동으로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희 링크드인이 글로벌 플랫폼이고 이제 일단 채용 공고가 올라가면 저희가 한국 프로필을 위주로 타겟팅을 돌려서 광고가 나갈 거지만 전 세계 모든 프로필과 멤버가 여러분들의 회사를 검색하고 채용 공고를 보실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혹가다 해외에 애플리컨트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조금 우선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 기능을 켜두시고 자동으로 리젝션 이메일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능도 켜두시면 이제 그 허수의 캔디데이트 허수의 애플리컨트는 관리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실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View Job on LinkedIn을 통해서 어떻게 후보자한테 보여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가 올라가면 프로젝트에 태깅이 되면서 자포스트 탭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여기서 채용 공고도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채용 공고는 저희 한번 올리면 30일 동안 광고가 나가고요. 30일 이전에 이제 공고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러면 close job을 클릭하시고 그럼 그 슬롯이 공석이 되면서 이제 다른 포지션을 올리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edit job을 하시면 되고요. 30일이 이제 만료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광고를 돌려야 한다. 아직 사람을 못 뽑았다. 그러면 renew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 데모라 저는 우선 클로즈 접을 진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기 전에 Q&A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공고 노출 빈도 및 순서와 관련해서 별도 비용 지불과 관련이 있을까요?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계약 형태로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공고에 대한 연간 계약이 이루어지면 추가 별도 비용 없이 저희가 광고를 돌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포스팅에 대해서 설명 주신 부분 저희가 이 녹화본을 또 공유 드릴 예정이라 저희 이메일을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탤런트 풀, 인재 풀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 인재 검색을 해보고 소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멤버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이번 데모는 이제 싱가포르 로케이션을 두고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로케이션에 사우스 코리아를 검색하시면 전체 한국 프로필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 필터들을 활용하심으로써 인재풀을
이제 계속 refine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인재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데모는 싱가포르를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잡타이틀은 항상 링크드인이 추천하는 잡타이틀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가장 많은 인재수를 결과값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 잡타이틀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정 회사를 타겟팅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회사를 필터링 하실 수 있는 이 회사 필터도 리크루터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필터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군으로 좀 넓게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산업군으로 필터링을 해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인 리크루터에서 가장 파워풀하다고 느껴지는 필터가 키워드 필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키워드 필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킬값, 꼭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에 대한 키워드를 넣으시면 링크드인 리크루터가 그 프로필을 스캐닝을 한 다음에 이 자바라는 키워드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결과값으로 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자바를 넣고 싱가포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잡타이틀에 넣으면 이게 다 엔드 값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자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재풀을 만들어줘 라는 명령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드밴스드 서치를 클릭하시면 링크드인 리크루터가 제공하는 더 많은 필터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필터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경력 필터입니다. 우리 회사가 원하는 경력이 정해져 있으면 그 경력 내용을 설정을 하셔서 서치를 만드시면 더 타겟팅된 인재풀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주는 사용 안 하지만 고급 스킬로 사용할 수 있는 필터들을 좀 살펴보자면 recently joined LinkedIn, 링크드인에 최근에 어카운트를 만드신 분들, 계정을 만드신 분들을 따로 뺄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후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전에 링크드인 계정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 만든 이유가 잡을 찾아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도 링크드인을 처음 생각해 봤을 때 채용 공고도 좀 살펴보고 싶고 라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캔디데이트 후보자 비헤이비어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인메일 회신율을 높일 수 있는 필터가 요 recently joined LinkedIn 필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테크 채용 같은 그 마켓에서 정말 너나 나나 다 찾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뽑으실 때는 이런 고급 필터들을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숨겨진 보석 같은 인재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울러서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좀 찾고 싶다. 그 경우에는 컴퍼니 사이즈로 필터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사이즈로 필터링을 하실 때 쭉 리스트를 보시면서 요런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게 많네? 요런 회사는 내가 잘 몰랐었는데 되게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라는 인사이트도 같이 얻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제 Recruiting and Candidate Activity 사내에서 인사 담당자분들이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여러 개 다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리크루터 내에서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회사에서 메시지가 안 나간 사람만 좀 필터링을 해줘 라는 시나리오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Recruiting Activity People Without Message를 클릭하시면 저희 그 리크루터 시스템에서 메시지 기록이 없는, 즉 여러분의 회사 인사팀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없는 사람을 따로 뽑아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 서치 필터들을 좀 살펴봤는데 Q&A가 좀 있나 한번 볼게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그 리크루터 필터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될 필터, 인메일 회신율을 높일 수 있게 가장 도움을 주는 필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한번 채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메일 회신율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필터는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픈 투 워크, 네. 스포트라이트, 네네네, 맞습니다. 답이 이미 나온 것 같네요. 네, 오픈 투 워크나 스포트라이트 필터가 실제 인메일 회신율을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필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리크루터 내 왼편 서치 필터 가장 상단에 있고요. 5가지의 필터들이 가용하고 첫 번째가 이제 오픈 투 워크인데 요거는 어떤 필터냐면 링크드인 멤버분들 중에 지금 구직을 원하고 있는 분들 자기가 직접 프로필에 태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필터링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4,000명 이상의 인재풀에서 1,000명까지 되게 타겟팅된 리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Are more likely to respond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에 로그인을 좀 자주 하시고 인메일에 답장을 준 경험이 있는 분들, 즉 저희가 봤을 때 더 빨리 respond 할 가능성이 더 많은 분들을 따로 필터링한 내용입니다. Engage with talent brand. 요게 되게 중요한 필터가 될 것 같아요. 요건 어떤 거냐면 요새 이제 그 채용 브랜딩이 이제 HR 쪽에서 되게 많이 트렌딩하고 있는데 후보자분들한테 우리 회사가 어떤 컬처, 어떤 미션, 어떤 밸류,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링크드인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실제 리크루터 인사팀 여러분들이 소싱을 하실 때 그 소싱에 대한 효율성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용 브랜딩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여러분들이 타겟하시고 있는 인재풀이 아는 경우에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아는 경우에 실제 채용까지 마무리될 확률이 더욱 높죠. 그래서 저희 링크드인에서는 탤런트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회사 페이지를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도 제안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탤런트 브랜드 그 액티비티를 링크드인에서 하시면 저희가 가장 빨리 매트릭으로 볼 수 있는 게 팔로워 증가입니다. 팔로워 증가와 더불어서 회사 페이지 컨텐츠 뷰 수, 그리고 그 비지터의 그 그로스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Engage with Talent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회사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의 회사 페이지 포스팅에 좋아요나 쉐어 그리고 코멘트를 남기신 분들을 따로 뽑아내는 필터라서 이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고 링크드인에서 회사 페이지를 팔로우한다는 거는 페이스북에서 회사 페이지를 팔로우하는 거랑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링크드인에서 회사 페이지를 팔로우하는 건 채용 공고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싶을 때 그리고 비즈니스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싶을 때 팔로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인메일 회신율을 더 높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Have Company Connect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직원분들과 링크드인에서 일촌을 맺으신 분을 따로 뽑아내는 필터고요. Past Applicants, 이전 지원 기록이 있는 후보자를 따로 빼는 필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잠시 Q&A를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검색 조건 중에 잡 타이틀 항목에서 타이틀 앞에 햄버거 아이콘, 네. 요 햄버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검색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링크드인 프로필에 시니어 붙일 수도 있고 프린시플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자신을 표현할 텐데 요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가 가장 많은 인재수를 보실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모아둔 거고요. 요렇게 그냥 되어 있지 않은 햄버거 표시가 없는 것들은 이 단일 잡 타이틀이
있을 때 결과값으로 걸리게 하는 명령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검색 조건에 스팟라이트 뜨는 건 특정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에만 뜨나요? 네,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때만 뜨게 됩니다. 스팟라이트 각각의 인메일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결과값이 있을까요? 네, 보통 오픈 투 워크 캔디데이트 분들한테 인메일을 보냈을 때 최소 10%, 최대 40%까지 그 레인지가 있고 그 인메일 회신율이 더 높아간다는 링크드인 데이터가 있었고요. 나머지의 것들은 사실 회사 브랜딩에 따라서, 채용 브랜딩에 따라서 결과값들이 달라지는 거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데이터 드리븐된 인메일 회신율을 인메일 어프로치를 가져가실 수 있냐면 리포트에 가셔서 인메일을 클릭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보낸 인메일에 대한 특징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보낸 인메일 개수, 회신율 등등을 봤을 때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스포트라이트로 보냈을 때 각각의 필터 값들이 얼마만큼의 회신율을 나타내는지 이거를 직접 리크루터 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세션이 되게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iring Project Creator License에 Recruiter Searcher Permission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Recruiter 라이센스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에 그 어드민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 계약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프로필을 클릭을 하셔서요. 쭉 리뷰를 해보시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찾는 인재가 맞는지 한번 쭉 그 스캐닝을 해보신 다음에 이 사람 괜찮다. 내가 한번 포지션 제안을 해보고 싶다. 라는 경우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사람을 파이프라인하고 쇼트리스팅하는 단계를 거칠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인재풀 옆에 있는 파이프라인 탭에 그 저장된 쇼트리스팅된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다 모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인메일을 보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 인메일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인메일을 보내실 수 있는 창이 뜨면서 여기서 이제 직접 인메일 컨텐츠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메일을 보내실 때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가장 회신율이 좋았던 인메일을 살펴보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지,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좀 하이라이트이 되어서 내 눈에 띄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민님이 기존 회사에서 진행하셨던 XYZ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가 이제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스킬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다 등의 메시지를 같이 넣어주시면 그거를 항상 그 첫 패러그래프 첫 단락에 넣어주시면 후보자분들이 이제 요 인사 담당자가 진짜 내 프로필을 공부하고 내 프로필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후보자가 왜 우리 회사에 조인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가 어떤 밸류를, 어떤 커리어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지, 혹은 우리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두 번째 단락에 넣으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콜 투 액션이라 그래서 이 후보자가 제안 주신 포지션이 마음에 들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을 때 어떤 액션을 클리어하게 취할 수 있는지, 그게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리크루터 폰 스크린 인터뷰를 진행하는 건지 이렇게 그 세 단락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 가장 깔끔하면서 가장 컴펠링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인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 템플릿을 여기 이제 인메일 화면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Save as New 템플릿을 클릭하시면 이게 리크루터 내에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후보자한테 이메일을 쓰실 때 따로
그 인메일 컨텐츠를 처음부터 작성하시기보다는 템플릿 검색 창에서 바로 불러오셔서 여기서 편집하셔서 보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Q&A를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면 최근 풀에 들어오는 인원들의 80% 이상이 한국에 근무하고 있으나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글로벌 인재들인 경우 어떤 필터나 키워드로 국내 인력들을 타겟팅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링크드인 멤버 중에 한국 베이스를 두고 있는 멤버를 리크루터 상에서 검색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 프로필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잡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 외국인이 많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리닝 퀘스천을 통해서 따로 필터링을 먼저 1차적으로 하시는 방법. 두 번째로는 리크루터를 통해서 사우스 코리아의 로케이션을 줌으로써 한국인 프로필을 조금 더 인재풀을 만드는 방법. 키워드 필터에 내가 찾고 있는 특정 스킬에 대해서 국문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국문 키워드 필터링을 따로 저희가 돌려서 한국인 프로필을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키워드 추가 방법은 저희가 따로 그 팁sheet을 만든 게 있어서 교육자를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기초 웨비나라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공유 드리는 내용인데 더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고객 자료 센터에서 그 내용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장된 지원자 삭제는 삭제는 불가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용 솔루션이라 저희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삭제를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대신 아카이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지원자가 메인 지원자 리스트에서 안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아카이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이 아카이브를 클릭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없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 이제 인메일을 발송하면 저희가 파이프라인 탭에 준비되어 있는 그 스테이지에 별로 후보자를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uncontacted로 있다가 인메일이 나가면 contacted로 답장을 받으면 replied로 자동으로 저희가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관리해주는 기능도 사용하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 있는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스테이지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어링 매니저 그리고 다른 인사팀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오른편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의 이름을 이제 입력하시면 키플 매치를 통해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리스트에 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선택하신 후에 프로젝트 액세스를 다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미님이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색을 진행해서 쇼트리스팅을 하는 그리고 메시지까지 날릴 수 있는 그 풀 프로젝트 액세스를 줄 건지 아니면 내가 쇼트리스팅한 파이프라인 탭에 있는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줄 건지 아니면 메시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내고 파이프라인에 있는 사람을 보기만 하는 그 뷰 온리만 줄 건지를 설정해 주시고 인바이트 하시면 프로젝트 전체를 공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프로필 하나를 URL 링크를 하나하나 다 보내서 협업하시는 게 되게 번거로우셨다면 파이프라인 탭이나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공유하심으로써 조금 협업을 원활히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저희가 제안드리는 리크루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크플로우였고요. 저희가 다음 화면으로 진행하기 전에 또 Q&A를 받고 갈게요. 파이프라인은 지원을 한 사람들인 건가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리크루터 유저가 세이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이 사람이 탤런트 풀에서 스크리닝을 했을 때 마음에 들어서 세이브를 눌렀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옮겨지게 됐는데
이 사람은 지원자도 아니고 내가 소싱을 해서 찾은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태깅에 sourced라는 태깅이 붙었고요. 탤런트 풀의 지원자 리스트에서 어떤 사람을 세이브할 경우 그 사람도 파이프라인으로 옮겨지게 될 텐데 그때는 sourced가 아니라 applicant라는 태깅이 달리게 됩니다. apply starter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크드인 바로 지원이 아니라 채용 사이트로 리다이렉션 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링크드인 채용 공고에서 apply 버튼을 클릭하신 분들을 따로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내부 직원분들의 경우는 서로 볼 수가 없고요. 당연히 리크루터 내에 라이센스가 있어야 리크루터 내에서 협업이 가능합니다. 리크루터 한 개 사시면 저희가 20개의 하이어링 매니저 라이센스는 공짜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어링 매니저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은 소싱이나 인재 검색이나 인메일은 못 보내시고 채용 공고도 올리시는 등의 이제 활동들은 하실 수 없지만 리크루터 유저가 쉐어한 프로젝트 폴더는 접근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새 유저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를 따로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검색 결과값으로 나온 풀의 특정 인원이 프리미엄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리크루터가 유념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조회사실 확인. 리크루터에서 프로필을 보셨을 때는 모두 다 익명 처리되고요. 따라서 링크드인 그 후보자가 특정 리크루터가 프로필을 봤다라는 알람이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링크드인 상에서 프로필을 조회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세팅에 따라서 그 후보자한테 알람이 가게 됩니다. 리크루터 계정에서 서치할 때는 프로필이 보이지만 퍼블릭 프로필이 보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이 내용을 저희 그 서포트 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 형민님께서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뷰 올리 항목만 체크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네, 그 경우에는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하이어링 매니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풀 프로젝트 액세스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서칭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뷰만 가능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내주신 질문들을 좀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좋은 질문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서 오늘 웨비나가 정말 더욱더 풍성해진 것 같은데 마치기 전에 오늘 다뤘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리캡을 해보자면 일단 채용을 이제 앞두시고 리크루터를 사용하셔야 할 때 모든 내용이 다 프로젝트 안에 저장이 될 예정이라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그 안에 채용 공고도 올리시고 소싱도 하시고 쇼트리스팅도 관리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다뤄봤고요. 인메일을 활용해서 이제 채용이 조금 더 인사팀이 적극적으로 포지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하나의 채용 공고를 올려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이 있고 어떤 포지션들이 있는지 그 포지션을 제안하는 인메일을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트렌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유념해 보시고 오늘 이제 현업에서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메일 템플릿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구성 요소를 넣으셔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거를 실제 타겟 인재풀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트라이트 필터를 특히 잘 활용하시면 이메일 회신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라이센스를 다른 분들한테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한테 공유하셔서 이제 애드하셔서 협업을 리크루터 상에서 진행도 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재 소싱을 많이 해보시면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풀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어떤 필터들을 사용하면 좀 우리 회사한테 잘 먹히는 그런 인재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실제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통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리크루터 내용과 더불어서 리크루터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기술적인 이슈나 에러 메시지가 보이시면 리크루터 내 오른편 상단의 물음표 아이콘 아래에 있는 Create a Support 티켓이나 Chat with Support를 통해서 저희 기술팀의 다이렉트 지원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한국어 자료가 이 링크 Customer Success Center 자료센터에 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 녹화본 또한 이 자료 센터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급 스킬, 고급 서치 스킬을 할 수 있는지, 또 인메일을 조금 더 이제 그 잘 구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아까 보여드렸던 인메일 리포트를 통해서 조금 더 데이터 드리븐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팁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요 그 링크를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일괄 발송해 드릴게요. 북마크 해보시고 올라오는 팁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분이 남았는데요. 가시기 전에 링크드인 통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 웹이나 주제가 있다면 그 피드백 창을 통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또 요 피드백 창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웨비나 시리즈를 준비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업에서 제일 챌린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채용 혹은 채용 브랜딩 혹은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라 그러죠. 그 직원 행복을 조사하는 내용들 혹은 내부에 R&D 팀이 있으시면 R&D에 대한 중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링크드인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그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피드백 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관련 내용 준비해서 다음 웨비나 시리즈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1분은 요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한 5분 동안 이 웨비나에 남아서 남은 Q&A를 받고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팔로업 메일로 저희가 관련된 자료와 녹화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웨비나 때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질문 네, 뷰 온리 항목만 체크 가능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 받으시는 분이 하이어링 매니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이어링 매니저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면 리크루터 라이센스처럼 풀 기능이 가용하지 않고 리크루터 유저분이 공유하신 프로필, 프로젝트만 볼 수 있는 기능만 가용해서 뷰 온리만 뜨게 되고요. 리크루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인사 담당자한테 프로젝트를 쉐어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데모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 세 가지 항목이 다 보일 거예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사용하다가 생기는 질문은 가장 먼저 링크드인 헬프센터 채널을 통해서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저희 제너럴한 Q&A는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채널을 구성해 드렸고요. 기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형미님이 전달 주셨던 그 Chat with Support를 사용하시면 되고, 담당하시고 계시는 이제 그 어카운트 매니저 분이 계시면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를 소개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 분께서 여러 사용하시는 이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컨설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담당자분이랑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캔디데이트 디테일이 어떤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지 말씀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